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렇죠. 엄청 뭐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네, 뭐 네. 우리가 이제 뭐 탄소 중립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필요하긴 해요. 이건 진짜 필요하긴 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 지구의 환경을 보존을 하고 우리 주변 그 다음 세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걸 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한다고 이것저것 해요. 근데 이 사업 프로세스가 또 어떻게 진행되냐 항상 그 절차를 알아야 돼요. 이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야, 구조를 알면 그 구조를 알면은 이게 나한테 와서 사기친 놈들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 있다고요. 그럼 태양광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먼저 이제 시설 부지가 태양광 시설 건축 허가가 맨 나중에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먼저 나와야 시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꾸로네. 먼저 발전 허가가 먼저 나와요. 발전 허가라는 네, 거. 그 발전 허가가 뭐냐면 이제 한전에서 선을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땡기는 거. 네, 네. 근데 이게 발전 허가가 떨어져도 실제로 이거 선로를 배정받기도 엄청 힘들어요. 지금 하도 많이 사람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힘든 게 최마지막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데 거부 처분이 나와요. 왜 나온 줄 알아요? 조례가 막아요. 조례, 지역 조례. 네.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 다른데 조례 내용 보면은 태양광 조례라 해갖고 보면은 도로에서 200m, 300m 안에는 못 들어요. 다 그래요. 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태양광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사실상. 태양광 시설을 하겠다는 게 거의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m, 300m 안에 걸 못 하는데 이것 때문에 2019년도가 굉장히 기점이 된 시기예요. 2019년 12월에 대법원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1심, 2심 다 태양광 업자가 승소했어요.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재량을 인정한 거예요. 청송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조례는 지자체마다 특수하기 때문에 그 재량을 인정해야 되고 이게 이제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조례가 법이잖아요. 지자체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한 내용의 태양광 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취지로 판결을 때려버렸어요. 그 이후로 거의 지자체 태양광 조례 보면은 저 거기에 건축 허가가 났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애초에 건축 허가가 났는데 여기 투자하라고 막 그래요. 근데 건축 허가가 나도요. 이제 발전 허가도 받고 건축 허가도 받았는데 선로가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선로가 못 들어오니까 그게 저기 한전에서 배선을 받아갖고 끌어와야 되는데 그 선로가 배정이 안 돼갖고 계속 안 들어오는 거. 그거 뭐냐면 고기 없는 햄버거 아니에요. 팥없는 팥빵이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선로가 배정될 때까지. 그런 일이 이제 지속이 돼버리면 이분은 발전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 부지 매입은 했는데 뭐 올스탑 돼버린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문제는 태양광도 이 주식과 같이 그 단위가 있어요. REC라고 해가지고 주식같이 시시각각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태양광 발전을 해서 태양광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수익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옛날보다 그 시세가 많이 낮아졌어요. 단가가? 네. 낮아져가지고 그렇게 이익이 또 크지도 않아요. 근데 태양광은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판넬이 이게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판넬이 그렇게 뭐 영구무한의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요? 네. 특히 중국산 이런 거 써버리면은 오히려 이게 화석연료보다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막 건축업자 잘못 만나면 망하잖아요. 태양광 또 하시는 분들도 건축업자 잘못 만나고 당한 분들도 많아요. 판넬 이상한 거 써버리고 개발행위 허가 막 늦게 받아버리고 건축업자가 언제까지 지어주기로 했는데 항상 뭐래요? 항상 딜레이하죠. 지체상금 발생하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뭐 발전허가 받아놓고 뭐 그 건축허가 기간이 못 받아서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안 된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버려요. 들어갈 부품이나 이런 거를 안 좋은 걸 써가지고 뭐 하자가 발생하게 나고 모듈에 막 음영이 생겨버려요. 태양광에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비 오면 막 쓰러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모든 일이 우리가 살면서 참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면은 부지도 안 좋아 버리고 이러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태양광은 지금 단계에서 하신다고 하면 고민을 해야 될 게 이 부지가 지자체 조례에 반하는지 반하지 않는지부터 찾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냐면 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시점에 조례를 보니까는 지금 조례에서는 가능해요. 이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 태양광 허가를 받으려면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문화재, 뭐 환경심사평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 신청서 내려고 하는데 그때 조례가 바뀐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열심히 했어요. 지금 문제 없어가지고 올해 8월 1일자로 조례가 나오는데 봤더니 우리 동네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처음에 사전 절차 밟을 때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아니면 8월 1일로 판단을 해야 돼요? 8월 1일? 네. 대부분 판례가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 그렇죠. 예. 조례가. 그렇게 해서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부지인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얼마나 억울해요. 의뢰인들 중에도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억울해요. 근데 진짜 억울할 일이래요. 그래서 문재인이 욕을 먹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2017년도 가이드라인을 보잖아요. 지네들이 하라고 해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개발 허가 지침에 대한 광주고법에서 거부 처분한 것에 대해서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제 태양광 업자 손을 들어줬어요. 2017년도에 15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격거리 제한을 하지 말아라. 이격거리 제한 다른 나라에서 안 해준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사람들이 다 나도 해도 되겠구나 이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일본, 영국 뭐 우리도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저도 이걸 그때 증거자료로 냈죠. 근데 법원은 기각. 19년도 이전에는 이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힘들어요. 가이드라인이고 뭐고 일단 조례가 제일. 예, 지자체 안에서는 이건 그냥 이 가이드라인은 그냥 하나의 권고 사항일 뿐이에요. 법이 아니잖아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런 거 믿고 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제 사기꾼들 어떤 일 하냐? 여기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는데 투자를 해라. 그럼 여기에서는 수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들이 조합이 되죠. 어때? 수익금 보장, 유사수 신행이. 투자 능력 안 되잖아. 사기. 확정수익. 그런 거에 되는 거예요. 또 진짜 내가 웃긴 것 중에 사기 피해자 중에 태양광을 했는데 어디다 한다는 줄 알아요? 바다에다 한대. 말이 돼요? 바다? 예. 바다에 이 판넬을 깔아놓으면 태양빛이 저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오는 거예요. 되겠어요? 파도가 움직이는데. 잔잔한 강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그런 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죠. 그런 사기꾼. 그렇게 사기를 친다니까 그 사람들이 바다 위에다 내가 하겠다. 여수 앞바다에 사겠다는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좀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그런 현실 감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정권 바뀌고 또 새로운 산업이 추진되면 또 뭐가 나오겠죠, 사기가? 새로운 산업이 또 나오겠죠. 어떤 산업이 나오든 계속 사기 치겠죠. 뭐 항상 사기 치는 패턴이 여기 이걸 하면 뭐 전도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득이 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만약 그게 이득이 난다고 하면 주장하는 자가 충분한 자료를 가져와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한테 투자하십시오. 저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뭐 한 적이 있어? 이러면 이래. 내 말 못 믿어? 내가 너한테 왜 거짓말 치겠냐?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입증 책임 전환시키면서 괜히 물어본 사람 미안하게 만들어요. 또 사기당한 사람 또 착해. 그래가지고 또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그러면서 사기당하고 나서 밤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사기꾼들의 특징은 두 가지 말을 많이 해요. 첫 번째, 이 말은 진실이다. 나는 참이다. 난 진실만을 말한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야? 물어보면 내가 왜 너한테 거짓을 말해? 라고 계속 오히려 물어본 사람을 미안하게 만들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정말 가능한 것이고 자기가 정말 추진할 만한 그런 사업이나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면 보여주죠. 저희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의뢰인들한테 판결문을 보여줘요. 저 이런 사건을 한 적이 있고 제가 안 한 사건이어도 제가 할 때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판결문을 찾아봐요. 제가 하지 않았지만 법원에 그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들을 쭉 찾아보고 이런 사건은 이런 식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구나.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뢰인들한테 이런 사건은 이런 판결이 주류 판결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봤을 때 당신은 진다. 당신이 이긴다. 해볼만 하다. 이걸 보고 판단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근거예요. 그걸 보고 할지 말지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어디 갔는데 이건 무조건 뭐 구속 상태 빼줄 수 있다. 당신 감옥 안 보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물론 변호사 자격증 다 있겠지만은 사기를 예로 든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 내가 아는 어떤 변호사가 있으니 사무장이어서 그래. 내가 아는 어떤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 돼.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가면 돼요? 그 사람 잘해라고 물어보는데 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 치겠어? 이러면 조심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굳이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업 과정에서도 내가 건설 사업을 해. 니 잘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거짓말 치겠냐? 저기 무조건 올라 그냥 해 이러는 거야. 그러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투자를 부추긴다. 그러면은 안 돼요. 안 당하는 방법은요. 그냥 옛 어르신들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옛 어르신? 네. 그냥 요행은 없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떡상해도 30%잖아요. 근데 사기당한 사람들은 200%, 300% 수익을 생각을 해요.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것들은 솔직히 보면 내 것이 아닌 거잖아요. 저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내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노력해서 읽었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거고 살 수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적다 한들 뭐 어때요? 내가 살는데 행복하면 된 거지. 그리고 입고 다니는 옷이 굳이 명품이 아니면 뭐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입고 다닐만 하면 된 거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옆에 있고 내가 지금 밥 3끼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냐고. 돼지국밥 육수충 같이 발렌시아가 신고 클러치백 들고
그러고 다녀야 남들한테 플렉스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 금발찌 차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내가 누리고 사는 거고, 소소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은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삼겹살에 소주를 먹어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굳이 뭐, 남들한테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려가지고, 기한 죽으려고 할 필요가 있냐고. 난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 왜 그런 거. 어. 벤츠 같은 거 타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저도 타고 싶어요. 타고 싶은데 더 벌어서 살라고요. 집도 없는데 지금. 지금 이 과정과 단계가 소중한 것 같아요. 아직은 젊잖아요. 30대니까. 그 과정과 단계를 거쳐 나가고, 배워 나가고, 알아가는 거죠. 저 변호사 일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배워 나가고 알아가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그것이 쌓여져서 내가 되는 거지. 내가 하지 않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것이 내 것이 돼버리면, 결국에 그거는 쉽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을 보면 사기 쳐서 가져온 걸 또 사기 당하더라고요. 또 사기꾼이 사기 당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좀 많이 봐요. 그리고 사기꾼들이 그래요. 자기 사기 당했다고. 사기 피해라고 고소할 수 있냐고. 결국 자기 것이 아닌 거는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라틴어 법원이 하나 있는데 제 민법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라틴어 이런 말이 있대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의 것을 남에게 줄 수가 없다. 우리 물권법에서 물권에 이런 개념 있잖아요. 가장 큰 권리가 소유권이잖아요. 이 소유권의 가치만큼 담보가 설정이 되잖아요. 이를테면 5억 주고 산 땅을 은행에서 감정평가해서 5억 나오는데 그게 담보를 7억 8억이 돼요?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올랐던 부동산이 떨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 가격 이상의 것들은 초과할 수 없잖아요. 담보 설정이. 그런 원리죠. 원래 없었던 거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 캐파가 이 정도면은 인정하고 노력해서 성장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뭐 실수할 수도 있지만 더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성장시키면 되는 건데 괜히 지금 있지도 않은 거를 뭐 요행으로 해서 가져가겠다. 그 탐욕. 네, 그게 결국 망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싼 신발, 싼 옷 입고 다녀도 되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거 입고 좀 더 나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데 그건 내 거잖아요. 근데 남의 건 아니냐. 내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내 것이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남보다 좀 모자라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투박하잖아요. 말투도 전라도 사투리 팍팍 쓰고. 근데 주위에 보면은 주위 사람들 중에도 막 표준어 쓰고 저보다 부드럽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스타일인 거죠. 그건 남의 거예요. 제가 그걸 굳이 닮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 나름의 매력이 있고 이건 저니까 이런 저도 제가 사랑해야죠. 그죠? 그럼 법정에서도 네, 검사님이나 판사님한테 이런 말투 예, 이렇게 말해요. 그대로 예. 시원시원하게. 예. 그러니까 저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저 법무관 때도 지나가다가 인천에서 어떤 나이 지긋하신 변호사님이 먼저 저한테 인사를 하길래 저 아세요? 그랬더니 전라도 분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 쓰는 거 보고 알았다고 자기도 전라도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분은 말투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태어난 곳이 제가 자라온 곳이 여기고 그러니까 굳이 저다운 거잖아요. 내 거는 내 거인 거고 남의 거는 나랑 다른 거니까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우리가 그 서로 다른 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를 열등한 거라 생각하고 어떤 거를 뭐 좋은 거라고. 우리 동네 보면 7시를 하잖아요. 7시. 비하하고. 그런 친구들이 과연 사회생활에서 진짜 직접 그런 말 할 수 있을지 못 하잖아요. 그런 소비 패턴이나 투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내가 가진 거를 증식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주식이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걔도 한 달에 삼성전자 주식을 무조건 산다. 내가 받은 월급에서 얼마를 꾸준히 나는 어떤 뭐 현대차 주식을 나는 꾸준히 증식을 해 나갈 거야. 이 사람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투기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이 삼성전자 주식이 이제 한번 광풍이 불어갖고 지금 이제 횡보감도 있지만은 시간이 5년, 10년 지나면 올라가겠죠. 그럼 그 사람은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투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열매를 먹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아닌가. 모두가 솔직히 어느 직장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계속 노력한 만큼 연봉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인정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거 코인 몰빵 이런 거. 네. 저 친구가 포르쉐 타고 다니니까 나도 타야 될 것 같아. 뭘 프로에 친구한테 얻어 타면 되지. 왜냐면 그 친구는 비싼 이자 내는데. 그러잖아요.